우리가 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선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통 업비트,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왜 업비트, 바이낸스를 사용하시나요? 누군가는 쓰기 편한 인터페이스, 대형 거래소가 주는 신뢰감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답변은 풍부한 유동성일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유동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유동성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찾은 유동성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자산이나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이를 코인에 맞게 바꾸면 코인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풍부한 유동성이란 원하는 수량을 현재 가격에서 큰 변동 없이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죠. 업비트,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많은 사용자와 마켓 메이커가 거래함으로써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탈중앙화 거래소는 조금 다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는데요. 유니스왑과 같은 대형 탈중앙화 거래소도 메이저 알트코인을 빼면 충분하지 못한 유동성을 가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동성은 사용자가 거래소를 이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탈중앙화 거래소가 가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가 바로 오브스의 유동성 허브입니다. 작년 9월 출시하여 벌써 폴리곤, BSC, 베이스, 팬텀 등 다양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유동성 허브가 필요할까요? 탈중앙화 거래소의 부족한 유동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탈중앙화 거래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거래소에 예치된 코인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는 모두 시장가로 이루어지죠. 예치된 코인이 많을수록 최적의 가격에 원하는 만큼의 코인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비트에서 시장가로 코인을 산다면 현재 가격 근처에 얼만큼 많은 코인이 걸려 있냐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많은 코인이 예치된 거래소에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다 보니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되면서 유니스왑과 같은 대형 거래소가 거래량과 코인 예치량을 모두 다 가지게 됩니다. 신규 거래소 혹은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적은 블록체인의 거래소는 코인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니 거래 조건이 나빠지고 자연스럽게 사용자도 줄어들게 되죠. 앞에 선순환과는 반대인 악순환인 셈이죠. 유동성 허브는 탈중앙화 거래소라면 소형, 대형, 어디나 편리하게 이용해 추가 유동성 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중앙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 다양한 탈중앙화 거래소 및 디파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온체인 솔버가 참여하게 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유동성 허브를 이용함으로써 부족한 유동성을 채워 사용자에게 좋은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익숙한 거래 경험은 유지한 채 말이죠. 그렇다면 유동성 허브는 어떻게 탈중앙화 거래소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걸까요? 유동성 허브의 작동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평소와 똑같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합니다. 거래를 신청함과 동시에 유동성 허브는 해당 거래 주문을 내부 게시판에 올립니다. 거래 종목 오브스, 총 거래 금액 30만원, 가격 30원, 수량 10,000개. 이 조건보다 더 좋게 거래 가능하신 분? 유동성 허브와 연결된 마켓 메이커 온체인 솔버가 해당 거래를 읽고 거래를 체결할지 포기할지 판단합니다. 거래에 응하면 유동성 허브가 작동하면서 마켓메이커 혹은 솔버와 사용자 간의 거래를 체결합니다. 만약 마켓메이커나 솔버가 거래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소 내 유동성 풀에서 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유동성 허브는 거래소 내 유동성 풀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 허브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는 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거래소 내 유동성 풀은 수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한 중앙화 거래소의 오더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개의 코인이 시장가로 살 수 있는 호가에 걸려 있다면 100개까지는 최적의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개를 사게 된다면 다음 호가의 수량이 얼만큼 걸려 있는지에 따라 최종 체결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유동성 허브가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좋은 가격을, 유동성 공급자에게는 안정성을,
탈중앙화 거래소에게는 안정적인 거래량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유동성 허브가 탈중앙화 거래소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브스 생태계에서 유동성 허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오브스 홀더라면 이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유동성 허브는 돈을 벌어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유동성 허브는 체결하는 거래에 일부 수수료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매출은 향후 오브스를 스테이킹하고 계신 홀더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유동성 허브가 더 많은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동되어 많은 거래량을 만들어낸다면 스테이킹하고 계신 홀더분들에게 돌아갈 목도 더욱 커지겠죠. 홀더분들이 얻는 혜택이 커질수록 오브스 생태계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수많은 블록체인 가운데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프로젝트는 소수라는 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동성 허브의 성장은 오브스의 건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오브스의 핵심 서비스인 유동성 허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인 유동성을 해결하고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밈코인, FTX 사태, 규제 등 다양한 이유로 탈중앙화 거래소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함께 성장할 유동성 허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는 또 다른 오브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브스 가디언, 마이스마트 크립토의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